헌법단원 헷갈리는 개념 명쾌하게 정리하는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견제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누는데요.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죠.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예요. 네, 법을 집행. 사법부는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데요. 입법부는 국회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행정부는 정부, 사법부는 법원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수단을 볼게요.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수단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국정감사, 그리고 국정조사권입니다.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부 부처를 감시하는 거고요. 국정조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같은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어야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혹시나 이상한 사람 임명할까봐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임기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이럴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탄핵 소추권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세 가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부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강력한 수단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데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안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상한 법률을 혹시 국회가 만들 때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네,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 수단은 우리 교과서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통령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기관은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는 법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사법부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명령, 규칙, 심사권이 있어요. 이런 법의 위계가 5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위에 헌법, 그 다음이 법률, 세 번째가 명령, 네 번째가 조례, 마지막 5번째가 규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명령과 규칙의 경우 누가 만드냐 하면 이거는 정부가 만들어요. 명령은 중앙정부가, 규칙은 지방정부가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규칙이 헌법과 법률의 하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 규칙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돼야 돼요. 이게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위배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 명령과 규칙이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누가 심판하냐 하면 법원이 합니다. 이걸 명령규칙 심사권이라고 해요. 이거는 정부가 만드는 이 법이 제대로 된 건지 심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견제수단 보면요. 먼저 입법부는 대통령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임명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행사해요. 네, 사법부는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수단 하나 갖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법원이 신청하는 거를 뭐라고 했죠? 네, 그거를 위헌 법률 심판인데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거를 제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